안녕하세요. 우리가 2년 거의 다 채워가지고 이제 논어를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래 이 강의 제목이 그 논어, 맹자, 정독이고, 또 원래 이 호남학과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사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사설을 꼼꼼하게 읽어봄으로써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는 그 습득하는 능력을 기르고, 언어적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교양을 좀 높이고, 인문 교양, 이게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실이 우리가 인문 교양이 그 저열한 수준이 막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좀 과평가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서 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여실히 느껴서 이런 논어 강의 같은 이런 기회가 참 소중했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호남학과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어서 한 4학기 가량 네, 거의 대학 강의에 준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원래 논어하고 맹자를 일단 조금 허락하는 대로 꼼꼼하게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를 다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이 11차인데 이번 학기가 15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총평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대담, 저하담 비슷하게 할 생각이라서 실질적으로 오늘 수업 공부가 끝나면 3번 정도 더 진도가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맹자 양해왕 편, 이게 제일 첫 편인데 그거 하고 좀 시간이 그래도 조금 허락한다면 공선추상 정도를 조금 볼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맹자라는 텍스트를 한 권을 구입하시라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내가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뭐 맹자를 구입하시면 기꺼이 정말 좋은 일이고, 만약에 내가 뭐 맹자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구입할 생각이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그 고전 번역원이라고 우리나라 기관 중에 한 기관이 있는데, 이 고전 번역원에서 맹자 논어 맹자 대학 중에 이런 그 유교 경서를 원문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다음이나 해서 좀 중간에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그 맹자라는 텍스트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일 경우에는 중 내지는 무슨 아무튼 영상을 띄워서 맹자 그 원문을 영상을 띄워서 그걸 제시해 놓고 그걸 가지고 좀 아쉬우나마 공부를 해볼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맹자 원문을 구입할 수 있을, 입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책을 하나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으로라도 하는 분들은 역시 명문당에서 우리가 사용한 논어 집주와 똑같은 편집과 체제로 되어 있는 맹자 집주라는 책이 있으니까, 맹자 집주라는 책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굳이 고마워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사람을 보면 저가 덩달아 기쁘고 고맙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인연이 계속되어서 이제 맹자까지도 정독을 하면 좋겠다 합니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전통으로 한학을 공부할 때도 맹자를 배워야, 맹자를 익혀야 물리가 트인다라는 말을 했고, 맹자에 통달하면 물리에 통달한다라는 말도 있고, 맹자를 천독을 하면
뭐 어떤 글이라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명자가 조선시대 동아시아의 그 어떤 그 클래식한 문장이 아주 전범, 클래식한 문장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전범이 되는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맹자를 그만큼 중시했습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문, 고전 한문이라는 한문 문장 언어적 측면에서 이 맹자가 제일 안정이 나름대로 정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증학자들이나 훈고학자들이나 언어, 그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한문 고전 언어학자들이 이 맹자 텍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을 그 말하자면 정제해 놓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맹자만 잘 읽어도 맹자를 잘 공부하고 하면 한문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길이 튼다, 눈이 트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자를 꼭 보고 싶었는데 뭐또 여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마 지금 호남학과와 또 광주의 어떤 그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그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제가 7월 22일부터 일단 고봉기대승의 문집에 선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역시 그것도 한 16주쯤 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이어서 이런 열린 고전 강좌를 하게 되면 아마 맹자를 하기는 어렵지 싶어요.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제 이제 보관으로는 만약에 이게 열린 고전 강좌가 호남학과에서 계속 개설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고문 진보를 볼까 싶기도 해요. 좀 그것도 뭐 얼마나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겸하여 뭐 가능하다면 사기 열전을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공지를 드렸고 오늘 이제 일단 논어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논어를 우리 같이 공부하기 전에 딱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지난번에 독일 속담 근데 엔데 굿 알레스 굿 독일 속담이랍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걸 뭐 옛날에 우리 독일어 배울 때 뭐 유정의 미를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끝을 맺어야죠. 시작한 일은 끝을 맺어야죠. 아유 미안합니다. 이런. 자공이왈 군자지 과야난 여 일월지식언이라 과야의 인계 견지하고 경야의 인계 앙진이라. 자공이 가로되 군자에 관한 1월의 식험 같은지라. 과홈에 사람이 식홈 과홈에 사람이 다 견하고 경홈에 사람이 다 앙하나니라. 자공이 말했죠. 네, 군자지 과야, 군자의 허물은. 그래서 이렇게 주어구, 군자의 허물이라는 군자지 과라고 하는 그 주어구 뒤에 야 이렇게 붙였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약간 이렇게 가르기도 하고, 성분별로 가르기도 하고, 또 말이 길어지거나 내용이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약간의 휴지를 두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라임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음송하기 좋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군자지 과야는 여 일월지식언이라 이런 경우도 이제 여는 보통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의 그 뜻을 갖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는 뭐뭐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같다라는 말은 물론 어떤 것이 똑같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가끔은 이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드는 경우 예컨대처럼
만일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죠. 약간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같은 이 가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상의 일을 확정하고 말한다는 의미에서 전제하고 말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게 말하는 사람의 완곡한 의도, 의사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도 만일 뭐 이런 뜻인데 또는 뭐뭐와 같다 이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가 수로로 쓰여가지고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됐죠. 그럼 뭐와 같냐 이럴지 식과 같다 그랬는데 1월의 식과 같다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건데 여기 은이 들어갔죠. 요 은의 경우 이전에는 지시사를 대동하는 지시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봤는데 여기서는 연이라든가 그 기능 또는 여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형용사화하거나 또 그렇게 할 때 이 은이 연, 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 또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게 앞에 논어에 여러 예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부사화한다기보다도 여와 호응이 돼가지고 뭐뭐와 같다, 그렇다, 그러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해와 달의 식과 같다. 근데 이것은 식은 먹을 식자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의 의미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클립스 그러겠죠. 이클립스 맞죠? 그 일식 월식 토탈 이클립스 그 영어도 있었는데 계기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히 다 그 먹히는 걸 토탈 전체적인 그걸 토탈 이클립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과 같다. 해와 이런 비유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물론 그 당시라는 사회상을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청각 자료가 뚜렷하지도 않고 어떤 공식적인 그런 뭐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할 때 굉장히 자연물을 비유하는 게 참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일월지식 이 말이 또 해와 달의 식과 같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노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굉장히 뭐랄까 핍진하고 강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일식이 있었어요. 그래도 완전 부분 일식은 몇 차례 겪었던 것 같고 완전한 계기 일식은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뭐 천문학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일식이로구나 하는 느낌. 이런 걸 일식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는 몇 차례 겪었던 것 같아요. 월식은 꽤 봤던 것 같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일식 월식에 관련된 그 전통 그저 뭐야 저 전래 설화 뭐 해와 달을 먹은 뭐 개 같은 뭐 불기 이야기 같은 이런 걸 듣고 그 아주 유소년기에 제가 한번 월식을 경험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일과 월의 식 현상이 굉장히 강력하고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게는 해와 달의 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선명한 인상을 주지요. 그렇다면 군자의 허물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식 현상과 허물이라고 하는 그 완전하지 않은 잘못된 이지러진 결함이 있는 그 상황을 아주 대비시켜 놨죠. 잘. 그러니까 해와 달의 식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노출되죠. 마찬가지로 군자의 허물도 모든 사람이 노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계견지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본다. 군자지 과야 이럴지 식은이라 해놓고 과야 이 말은 앞에 군자지 과를 의미하죠. 과야에 인계견지 그러면 인견지죠. 그 걔는 이제 모두라고 하는 부사어니까 인견지. 이렇게 제가 이제 주어, 뭐 동사, 목적어, 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의도는 이 한문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슨 어렵기만 하고 무슨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문 역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우리가 어떤 그런 신화적인 내용을 걷어버리고 그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경야에 경은 고치다 이 말이죠. 고치다 인계앙진이라 사람이 모두 그것을 우러러본다. 해와 달이 이제 식혔다가 다시 모습을 찾으면 사람 다시 밝아지고 그걸 쳐다보죠. 이제 그 현상을 그래서 군자에게 허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니까 있으면 빨리 고쳐라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특히 이 군자라고 하는 게 오늘날 맥락에서 제일 그래도 적당한 게 정치인이죠. 정치인. 뭐 이른바 사회 지도층, 뭐, 또, 회사나 뭐 기업 같은 데 가면 소유주, 경영자, 뭐, 고용자, 뭐 이런 게 다 군자죠. 그 군자에게는 그 밑에 있는 그 인민들이 다 이제 그 어떤 말하자면 휘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민이니까. 그리고 군자에게 인민의 관계가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인이나 뭐 시민, 정치인과 시민,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 이런 관계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문제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쳐라, 고치자 그 말이죠. 이 정치인들이 잘 안 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거, 자기 잘못했다는 걸 절대 안 하죠. 참 씁쓸합니다. 자, 다음 위 공손조 문어자공왈 중리난 언학고 윗 공손조이 자공에게 물어 가로되 중리난 어디 학하시뇨 자공이 왈 문무지도의 미추어지하야 제인이라 현자는 지기 대자하고 불현자는 지기 소자하야 막불유 문무지도 언하니 부자의 언 불학이시며 이역 하상사지유이시리요 자공이 가로되 문무의 도의 지혜 주치 아니하야 인에 있난지라 현한 자는 그 대한 자를 지하고 현치 못한 자는 그 소한 자를 지하야 문무의 도를 두지 아니리 없으니 부자의 어디 학지 아니하시며 또한 어찌 뜨뜻한 사이이시리요 위공선조 이렇게 했는데 주석의 언내에는 이제 위 쓰고 이렇게 사이 시어 들어갔죠. 사이 시어 들어갔죠. 이것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과거에는 관형격 조금 그랬다가 이제 근래에는 사이 소리 형상 그래가지고 이제 뭐뭐의에 해당하는 뭐뭐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갓집 할 때 왜가 더하기 집 했을 때 요 명사 둘 다 명사인데 이것이 이제 근간을 되는 거 요게 이 관형형으로 집을 수식해 준다 그 표시다 이 말. 그래서 사이상이라고 하고 요즘은 사이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관형격 관형으로 만들어주는 촉급한 소리 그래서 관형격 조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공손조 초갓집 외갓집 하듯이 요즘은 그것도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막 편하게 하느라고 좀 덜 하게 됐는데 아무튼 성분상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 공손조 이렇게 하면 그 초나라에도 공손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지방 정권의 제후에 가까운 혈통을 가진 사람을 공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후의 혈통, 가까운 제후의 혈통을 공손이라고, 이게 원래 성은 아닌데,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거로서 나중에는 성이 돼버리죠. 삼국지 연의에 나온 공손찬, 유비의 선배이고, 유비를 좀 후견니 노릇했던 공손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 공손승도 있었고, 또 판관포청천에 보면 공손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손 이런. 근데 이름이 조져죠.
그래서 위나라에도 조가 있었고 초나라에도 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구별하는 뜻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논어 원문에 위 공손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어쨌든 위나라의 그 제후의 혈통을 가진 위나라의 공손인 조가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문어 자공,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중리언학, 중리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주제죠, 주제, 화제. 언학에서 학은 우리가 동사 수로로서 배우다라는 의미죠, 배우다. 그런데 이 언은 이 지시의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옛날에. 원래. 근데 보통 뒤에서 이제 지시 기능을 가지고 앞에 걸 지시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 또는 나중에 의문 부사나 의문 형용사 처음 써가지고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고 하고 어디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러니까 중리가 대단히 배움을 좋아한다. 그리고 당시 춘추 시대의 중국의 가장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는데 그렇다면 공자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 당시라는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도 공자가 배운 학식의 양은 현대 사회에 그대로 갖다 놓아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배웠고 많은 그 일을 했습니다. 지적인 활동을 했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엄청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배웠는가 또는 어떻게 배웠는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문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랬더니 자공이 말했죠. 문무의 도가 미추어지 하야 제인. 문무의 도에서 이렇게 문무가 병칭될 때 문무가 병칭되면 고전 한문의 텍스트에서 거의 상당수가 문왕, 무왕을 가리키죠. 문왕, 무왕. 그러면 문무지도라고 하면 역시 문왕과 무왕의 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무는 이제 학문, 문화 이런 의미고 무는 무예, 무용, 군사적인 어떤 그런 통틀어서 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어떤 나라를 국가를 지탱하는 두 날개인데 하나는 내치를 위한 문화, 하나는 국방과 치안을 위한 무력 이렇게 권위, 위험 이걸 위한 카리스마, 카리스마 같은 이런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그 유교 경전의 문무 이렇게 나올 때 거의 상당수가 문왕과 무왕을 가리키죠. 문왕과 무왕은 말하자면 유교적 세계에서 가장 이상화한 그런 제왕의 상징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문무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회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고 원시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사람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인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 속임수, 술수 뭐 이런 것들이 더 상대적으로 발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 권력의 본질, 또 권력이 지향하는 원래 이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당한, 부정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니까 그 부당함,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게 문왕과 무왕의 어떤 그런 중국 문화사의 어떤 그런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그래서 그 논어나 맹자나 그 이후로 유교 텍스트에서 이 문무가 병칭되면서 되면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를 바로잡고 또 정치 어떤 혁신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좀 그 여러 가지 맥락 중에 이런 경우에는 문화 같은 의미, 컬처, 문화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거는 문무의 도랑 문왕과 무왕이 만들어서 대표했던 그런 문화적인 문화. 그것이 미추어지
미는 아직이라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간성을 갖는다 그랬죠. 시간의 상, 그 시상은 시상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가 시상을 어쨌든 형태로 그 다듬어 놓은 시제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시제. 시간이 표현하는 그려내는 저걸 글씨상이라는데 이 미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미래 예견되지만 뭐 예견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현재화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낼 때 이 미라는 글자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글자가 미추 그렇죠. 추. 이 추라는 글자와 또 비슷하게 요거는 타라고 하고 요거는 추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없다. 근데 이걸 타락했다. 타락천사 뭐 이런. 이거 보면 모양이 똑같지.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떤 공간성을 맡은 장소, 지역. 토는 방향으로서 아래에 있는 흙, 바닥, 기반, 집안, 땅, 뭐 그런 뜻이고. 여기 결국은 발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발음이 수 비슷한 발음을, 수 또는 추. 요것도 수 발음인데, 요거는 타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가 나태하다, 게으를 타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라도 지금은 수로 똑같이 발음이 돼도 그 성모의 경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성모라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초성에 해당하는 그것이 어원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이 글자의 어원상으로 볼 때는 초성의 부분이 발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은 똑같이 이것도 수처럼 되었지만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거는 추, 이렇게 쓰인 건 타, 이렇게. 자, 그럼 미추 뜻은 비슷해요. 둘 다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그래서 미추란 말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추락했다 할 때는 어디에? 바닥에. 지는 땅이니까 땅바닥에 이런 의미고. 그리고 제인, 여기서 무무지도가 미추어지하여 제인하다 이 말은 무무지도라고 하는 주어구가 미추어지라고 하는 수로를 대동하고 제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수로로 이제 서술되었죠. 말하자면 제한이 됐죠. 한정이 됐죠. 그러니까 제인이란 사람에게 있다. 제어인 또는 제인 둘 다 가능한데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문무의 문화를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문왕과 무왕이 만들어 놓은 창시한 그 문화가 인문 문화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있다 아직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지기대자 불현자는 지기소자에서 여기서 요 글자가 식으로 읽으면 알다라는 알다, 인식하다, 뭐 우리가 인식하다, 지식, 식견, 식자 뭐 이런 뜻인데 지로 읽으면 기록 또는 기억의 의미로 쓰이죠. 그리고 주로 동사로 기록하다, 기억하다. 예,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이라든가 이런 걸 저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를 쓰고 아무개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식이 아니고 지라는 거예요. 지. 누가 기록했다 또는 여기서는 기억했다. 그러면 현자는 대체적인 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대라면 여기서는 좀 규모가 크고 또 더 추상적이고 더 보편적이고 더 큰 단위의 이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불현자는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하급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그런 말하자면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조직 구성 가운데서 하층, 낮은 단계, 또 실무적인 뭐 이런 측을 여기서는 불현자로 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작은 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과 타성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90몇 년인가요? 갑오 경장이 일어나고 이제 양력 사용하고 뭐 또 그 단발령 내리고 막 이런 이제 서구 근대를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가 서구적 근대 물결에 이제 수용하게 됐을 때가 벌써 1900년 이제 19세기 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20세기, 21세기가 되도록 여전히 여전히 아니에요. 21세기 한 200년 가량, 200년까지 안 됐죠. 1900, 한 100, 한 2, 30년. 그 과정에서 그 갑오경장 때 양력을 사용하고 뭐 이랬는데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세대는 여전히 음력 사용하잖아요. 음력 사용하고 또 날짜 계산은 음력으로 하고, 우리 문화에 아직까지도 제례 같은 거는 음력으로 세고 있고, 또 뭐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조금씩 변하긴 해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 문화, 습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에는 문화적 관성과 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가 그 인프라, 그냥 말하자면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그만큼 빨라진 것일 뿐이지, 과거 사회 같으면 몇백 년 동안 그 관성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를 퇴계 선생의 일화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있는데, 주자 가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좀 세련된 예법을 가지고 관원상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항이 만만치 않더라, 동네 지역 사회에서. 그러면 퇴계 선생이 생존한 시기가 그 연산군 뭐 중종 명종 선조 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인데 이 주자 가래가 도입되고 유학으로 된 게 그 퇴계 시기까지도 벌써 200년이 넘었어요. 성리학, 주자학이 도입된 지도, 안향, 백이정 이런 사람으로부터 치더라도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런 정도로 관성과 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 문화적인 영향과 훈습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공자의 어떤 그런 발언 속에도, 이 발언 속에도 보면, 그래서 사회 지도층 또는 유능한 사람 또는 식자 이런 사람들은 그 문무의 그 문화가 표방하고 지향했던 가치나 이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단계가 아닌 낮은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실용적이고 실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불유 문무지도언 이렇게 되죠. 막불. 문무지도언. 언 역시 문장 끝에 나오면 대체로 그 어기사로서 지시 성분을 포함하고 어기사를 어기사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막불은 이중 부정어니까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긍정문이 되죠. 막불 이중 부정어는 긍정이 된다는 게 우리 형식 논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 논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대놓고 보면 결국은 수러 기능을 하는 게 유라는 거예요. 그 문무의 도를 유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언해에도 문무의 도를 두지 아니리 없사니 그랬죠. 두지 아니리 없사니. 이 두다라는 말이 그 유를 두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두다라는 말은 소유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 무무의 도를 갖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갖지 않은 것이 없다죠. 무불유. 그러니까 갖지 않은 것이 없다. 막불은 유를 이제 그 부정한 거죠. 유라는 수러를. 그래서 있지 않음이 없다. 갖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이 언불학이시며 이역 하 상사지유 시리요. 이것도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서 언불학이면 아까 언학을 겨냥한 말이죠. 그 언불학이니까 어디에서 배우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항과 무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창시한 문화적 영향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접하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문항과 무항의 가치, 이념, 지향 이런 걸 여전히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오면 그 사회가 갖는 문화적 어떤 그런 그 아우라 또는 뭐랄까 그런 게 있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잘 좋은 점에서 계승 발전시키면 문화라고 하는 게 좋은 문화로 더 이렇게 혁신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항상 그 앞에 우리가 논어의 앞에서도 말했듯이 손익을 하면 손익을 하게 되면 모든 문화,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거나 또는 뭐 하루아침에 완전히 세계 뭐 탁 생기거나 이러지 않고 또 어떤 문화라도 오랜 지역에서 발달해온 문화 전승이 있다는 것은 그 문화에 오랫동안 살아온 진화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선기능을 갖는 것들을 개성 발전시키면 좋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정치가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근래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우리 문화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막 그냥 평지 돌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살아온 거의 7, 8천 년 이상 문화를 일구어 온 우리 문화의 어떤 역사의 축적이 우리를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조선시대가 우리가 뭐 망한 왕조라서 자꾸 그런 점만 부각시켜 이해하고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체제나 체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되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자, 그런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거치고 식민지와 전쟁을 거쳤어도 1세기, 한 세기도 안 돼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공자에 대해서 자공이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성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문화 속에서 앞으로 20세기, 21세기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언불학 그러면 어디에서 배우지 않았겠는가. 근데 언이 의문 부사기 때문에 어디라는 의문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의 그 뉘앙스를 갖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제 접속사가 있고 역은 또 역시 이렇게 접속어가 되겠고 상사지요. 이 또한 어찌라는 의미예요. 어찌. 자, 그러면 상사지유, 요게 지금 실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 성분인데, 유가 수로에 있다. 또는 가졌다. 그러면 상사가 목적구가 되겠죠. 떳떳한 스승. 근데 떳떳하다는 말은 일정한, 정해진, 또는 뭐, 체계적인 교육기관에서 배운 스승,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상사지유의 수로가 유니까 실제 목적어는 이거인 셈이죠. 그러면 상사를 가졌겠는가, 상사가 있었겠는가. 근데 도치시키고 지가 들어가가지고 상사지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형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문이 구성하는 예가 꽤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또 넘어갈게요. 숙선, 무수기, 대부, 조왈, 자공이 현어 중리하니라. 숙선, 무수기, 조에, 태우, 다려, 니러, 가로되, 자공이 중리, 도곤, 현하니라. 자복, 경백이, 이고 자공한데 자공이 왈 비지 공장 큰된 사지 장냐는 급견이라 규견 실가지 호 이언이와 자복 경백이 서 자공에게 고한데 자공이 가로되 궁장에 비하건된 사의 장은 견에 급한지라 실가의 호함을 여보려니와 부자지 장은 수인이라 부득 기문이 입이면 불견 종묘지 미와
백관지부이니 부자의 장은 수인이라 그 문을 득하야 듣지 못하면 종묘의 미홈과 백관의 보홈을 보지 못하리니 득기 문자의 혹 과의라 부자지 운이 불역의호와 그 문을 득한 자의 혹 적은지라 부자의 니롬이 또한 마땅치 아니하냐. 숙손무숙이라고 했는데 이 숙손무숙은 이 숙손이 우리가 그다음에 숙개 해가지고 그 노나라를 대표하는 삼가 중에 하나였죠. 노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역 세력 가운데 여러 지역 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력하고 대표적인 그 세력이 맹시, 숙시, 계시. 원래 정식 명칭은 맹손시 이랬는데 예, 줄여가지고 맹시라고 하다가 맹손 뭐 이렇게 맹숙계. 요 사람들은 요 집안 패밀리 3대 패밀리 3대 3 패밀리는 다 노나라 황공의 후손에 이렇게 자립한 그런 이제 지방 정권이죠. 그래서 요 세 집안을 특히 삼환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역사적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노나라는 또 그 성씨가 희씨였죠. 이 주나라하고 같은 그 희씨였죠. 그러니까 원래 성은 이제 맹씨든 숙씨든 계시든 다 원래 성은 패밀리 네임은 희였다. 희였다. 희. 그리고 숙소는 바로 이제 이 숙씨 패밀리의 당주예요. 숙씨 패밀리의 당주. 손자 붙인 경우에는 당주죠. 그래서 숙손이고 이제 무숙인데 무가 이 숙손의 원래 이 사람이 희구주라고 하는데 이 노나라 대부 숙손의 시호가 무예요. 시호가. 그리고 숙은 뭐 잘하는 설도 있고 뭐 몇 가지 뭐 여러 조금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숙소는 그 자기의 출신 성분을 나타내고 무가 그 사람의 시호이고 숙은 또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직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무숙이 대부에게 말했다죠. 근데 대부를 직접 목적어처럼 취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대부에게 말했다. 근데 요거는 전치사로서 가지고 조에서 요거는 이제 장소를 나타냈죠. 해서 조정해서. 조정해서라는 말은 공식 노나라 그 공식 그 로얄 코드 궁정 같은 걸 궁정의 공식 회의 조회 이걸 뜻합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했나 하면 자공이 그러니까 숙선무숙과 어떤 대부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숙선무숙이 뭐라 그랬냐면 자공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중리보다 현명하다. 중리는 공자죠. 공자의 자가 중리. 여기서 어의 용례가 앞에 어는 에서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청출어람이 청어람 그런 경우도 청은 람에서 나왔지만 람보다 푸르다라고 상엽 홍어 이월화 두목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시인이 있는데 그 두목의 시 보면 상엽 홍어 이월화 그래서 홍어가 이월꽃보다라는 의미죠.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 조사에서 보다는 비격격 조사니까 명료하게 A와 B를 비교하는 것처럼 됐지만 이 보다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그 비교되는 대상을 장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에서 더 능가하는 거. 어떤 기준선에서 능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라는 게 자연스럽게 쓰여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논어나 맹자 전에 논어 정도의 어떤 논어나 맹자 시대의 그 한문 텍스트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이 명사와 동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은 어가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맥락에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중리보다, 중리에서 현명하다고 우리말로는 이상하지만 어라고 쓰면 한문 맥락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보다를 엇내는 도곤 그랬죠. 도곤. 또는 이게 저 한자 옛날에 두곤, 그런데 두고서 뭐 여기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도곤 또는 두곤, 이 보다에 대한 고어처럼, 네. 뭐 꽃도곤, 꽃보다, 꽃보다 남자, 그 꽃도곤 이렇게 썼다는. 그래서 중리도곤 또는 중리두곤, 이런 중리보다, 현하다 해서, 현하다는 말은 현명하다의 말인데, 현명하다는 말은 이 능력, 인텔리전트, 탤런트, 이런 걸 뜻하는 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덕성,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맥락이죠. 그 현이라는 글자 밑에도 보면 이게 들어가죠. 저게 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복경백이, 이제 자복경백은 역시 노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세력 가문인데, 이 자복이 성이에요. 자복이. 그리고 경백이, 이 사람의 경이 시호고, 백이 역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칭하는 자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복, 이성인, 경이라는 시호를 가진 백이, 자복 경백이 이고 자공, 그러니까 자공에게 고했다. 고는 알려준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 A라는 내용을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듣고 습득하고서 다른 장소에 와서 다른 대상에게 알려주는 걸 고라고 한다. 물론 뭐 우리가 보고 이럴 때는 더 쓰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고라고 하는 건 알린다, 이런 의미겠어요. 내가 가르쳐 준다, 이게 아니고, 또 내가 말해준다, 이게 아니고, 내 말을 내가 주동적으로 해준다, 이게 아니고, 전해주는, 알려주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중이가 왜 들어갔냐? 그건 그 내용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이 말을 쓰려면, 그게 만약에 독립된 문장 같이 쓰려면 자복, 경백, 자공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복, 경백, 자공 그랬으니까 자공 사이에 그 내용을 지시하는 뭔가를 생략하고 썼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자공에게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요건 또 사건 진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공이 말하는 게 실제 대사가 나오는데, 비지 궁장, 그것을 궁장에 비유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궁장에 비유해 보겠다. 궁은 집을 뜻하고 장은 담장이죠. 그 규모가 있는 건물의 집과 담장을 합쳐서 궁장. 사지장년한, 사는 자공 본인의 이름이 사죠. 단목사 해서 이름이 사라서 이제 자공인데, 자공의, 그러니까 나의 담장은, 이 말입니다. 나의 담장. 그러니까 약간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또 자기를 낮출 때는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죠. 그래서 나의 담장은 급견, 견은 어깨 견이고 급은 미치다라고 하는 본 동사지요. 내 담장은 어깨 정도 높이다. 그래서 규는 엿볼 규자예요. 견은 볼 견자고, 규견 그러니까 엿보인다. 엿볼 수 있다, 엿보인다, 이 말이죠. 뭐가? 실가지호가, 실과 가의 좋은 점이, 아름다움이. 실은 구체적인 방을 의미하고, 또 아니면 그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그 소규모 가옥 구조 속의 한 가옥을 실이라고 하고, 가는 전체 집을 뜻해요. 전체. 그리고 요거는 또 여자를 뜻하고 요거는 남자를 뜻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어떤 집이 시집간, 자기 딸이 어떤 집에 시집 갔을 때 그 집안에 성씨를 붙여서 문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예, 그런 것처럼 의기가실, 의실가, 이렇게 시경에도 요 실과 가는 나란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실가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부자지장은, 여기서 부자는 3인칭인데 그 공자를 가리켜요. 공자를. 선생님의
담장은 수인이라. 수인은 수는 여러, 여기서는 숫자를 뜻한 넘버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많은 뭐 이런 뜻이죠. 인은 길, 이제요. 여기서는 칠척왈인 이렇게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당시 주척이 20한 5cm, 20 뭐 몇 cm라고 쳐도 이 7이 14하고 그 다음에 뭐 한 7이 49. 거의 한 2m 가까이 되죠. 근데 30cm 자로 친다면 그보다 훨씬 크죠. 그럼 아무튼 간에 사람의 성인 평균 좀 키 큰 평균 성인의 키, 요걸 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정도. 그럼 여기서 수인 그러면 몇 길, 우리 한 길, 두 길, 뭐, 그럴 때 사람의 평균 키 하나를 가지고 한 길, 그렇게, 여기서는 몇 길. 부득 기문이 입이면 불견 종묘지 미, 백관지부. 요것도 부득 기문 문 입 불견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에 불이 들어있고 여기도 불이 있죠. 이렇게 부정어가 두 개 나란히 쓰일 경우 앞에 게 조건 전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로 득기문이 이 묘게 요걸 불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요 문장 구를 전체를 부정했죠. 그럼 여기서 이라고 하는 병렬 접속사로 접속되는 게 득과 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에 얻어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면서 약간 수거처럼 돼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예요.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그러면 불견 종묘지미 백관지부 종묘지미하고 백관지부가 목적구가 되죠. 그러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풍부함 종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당을 뜻해요. 어떤 그 대갓집에 어떤 규모를 가진 집의 조상의 조상의 영령을 모신 걸 종묘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의 나라에서 그 국가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 자체의 소유주가 군주였기 때문에 이 시 왕에게만 종묘가 있었지만 그런 구조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한 지역 사회의 군주는 다 자기 조상이 모신 그걸 종묘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삼성가 이시, 또 현대가의 정시, 그 조상들 모신 게 종묘예요, 말하죠. 지금 뭐 그 기념관 있지 않아요? 뭐 이병철 기념관, 뭐 호따 가지고 그렇게 정주영 무슨 뭐 아산 기념관, 그게 말하자면 종묘. 그 종묘의 아름다움과 또 종묘는 또 그 종교적인 일종의 준 종교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엄숙하고 호락게 이제 만들겠죠. 그다음에 백관지부, 백관은 거기에 일하고 있는 오피셜 서비스 하는 그 사람들을 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가지 여러 형태의 그 서비스하는 직책이 있죠. 그런 걸 풍부함을 불견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치 구조가 이제 중앙 집권적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어떤 정치체마다 자기의 독자적인 준독자적인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두고 또 거기에 어떤 공직자를 두고 또 그게 공공성을 띠면 다 뭐 말하자면 종묘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만 시대에 만에만 50몇 개 나라가 있었다는 그런 일. 듣기 문자의 혹 과이라 이 말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 그 문을 얻었던 자 이 말인데 여기서는 들어갔다 이 말이죠. 혹 과이라 혹은 어쩌면 뭐 혹시 뭐 이런 뜻이고 유보적이고 과는 적다라는 뜻이고 의가 쓰인 거는 역시 말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게 들어있죠. 부자지 운이 불역의화 부자의 말 그렇게 말한 것 부자지 운이라고 부자가 말한 걸 가리켜요. 은은 그러면 말한 내용을 가리켜요. 주로 물론 섞여서 쓰이긴 한데 여기서 부자지 운 부자가 말한 것 말하는 것 불역의호 이게 이 불역의 이런 형태의 불역 뭐호 요거는 너는 제일 앞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마땅하지 않은가 마땅하다. 그러니까 부자지 장은 수인이어의 부자는 공자고 부자지 운이 불역의호와의 부자는 이 숙손무숙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자지 장은 수인이라의 부자는 공자고, 듣기문자 혹 과의라 부자지 운이, 여기서 부자는 숙선무숙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자라고 하는 거는, 공자 논어에서 부자라고 하는 거는 3인칭을 지칭한다, 주로. 그 말이에요. 명자에 들어오면 2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논어에서는 부자가 3인칭으로 나온다. 그리고 공자에 대한, 곡부에 가면 공자에 대한 칭호가 수식 칭송하는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만인공장 이런 말도 있어요. 만인공장. 만인공장 이런 기록 구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숙손무숙이 회중리언을 자공이 왈 무이위야 하라. 중리난 불가회야이니 타인지 현자는 고릉야이라 유가유야 이언이와. 중리난 일월야이라 무득이 유언이니 인수욕 좌절이나 기하상어 일월호일이요 다견 기부지 량야 이렇다. 숙손무숙이 중리를 회하야날 자공이 가로되 써하지 말라. 중리난 가히 회치 못할 것이니 타인의 현한 자는 구하릉이라 오히려 가히 유하려니와. 중리난 일과 월이라 실어곰 유치 못하리니 사람이 비록 스사로 절커자 하나 그 어찌 일과 월에 상하리요 마참 그 량을 아지 못함을 보리로다. 이 숙손무숙이 공자하고 억하심정이 참 많은지 계속 나쁘게 말하고 있죠. 회중리에서 회는 헐다, 훼손하다 이런 뜻에서 헐뜯다, 뭐 비방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문장은 어렵지 않죠. 네, 글자가 조금 뭐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무이위야라 해서, 무는 여기 없을 무자지만 이 경우 가끔 가다 이 무가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이거나 또는 물처럼 쓰여가지고 금지조동사로 쓰이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서도 금지조동사로서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써요. 이 위는 그것을 이 지위의 준말인데, 위는 뭐뭘 하다 이런 뜻이죠. 이는 뭔가를 대동하는 거 그 뒤에 달고 오는데 여기서는 생략돼 있죠. 그래서 이 위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는 이제 어기사인데 이런 경우는 명령을 약간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다듬어 놓은 듯한 느낌. 아주 뭐랄까 매듭 짓는 듯한 느낌, 단호한 느낌, 뭐 이렇게 야가 어쨌든 뉘앙스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중리 불가회야 해서 중리는 불가회야. 불가회라는 말은 회할 수 없다죠. 우리 언어가 한문 언어와 상당히 영향을 주고받았던 관계의 흔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중리는 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중리는 헐뜯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이게 현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 가지고 중리가 누군가를 헐뜯을 수 없다로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이거는 주제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또는 뭐 내가라는 주어가 여기서는 외현적인 주어가 없어요. 밖에 있어요. 헐뜯다의 주체는 중리가 아니고, 중리는 실질적으로 목적어에 해당하죠. 사람들이 중리를 헐뜯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를 중리는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이런 경우에 중리는 토픽이 주제가 된다는, 화제 또는 주제. 여기서도 중리가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 중리가 누군가를 헐뜯는 게 아니죠. 이런 게 참 어렵죠. 타인지 현자는
구릉야라에서 타인과 현 사이에는 동격이 성립하죠. 영어의 of가 가끔 그 역할을 하듯이. 여기서도 타인인데 그 타인 가운데 현명한 자 이런 의미죠. 타인의 어떤 사람의 현명한 점이 아니고 타인 가운데서 현명한 자 이런 의미로 동격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자는 구릉이다. 구와 릉은 다 언덕의 의미죠. 언덕 약간 두둑한 높은 약간 평지 바닥보다 좀 높은 그런 걸 구와 릉 이렇게 봤는데 각각 어쨌든 높은 그런 공간을 땅에서 높은 공간을 말하는 구와 릉으로. 요즘은 뭐 우리 언어 속에서는 거의 같은 복합적으로 쓰여가지고 있는 구릉이라고 말 많이 쓰죠. 구릉, 뭐 구릉 이렇게. 예, 구릉이다. 유, 가유야에서 유는 오히려 이런 뜻으로. 가유의 유는 넘을 유 이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언덕 정도니까 누구라도 넘어갈 수 있다. 다른 현명한 사람의 경우는 중리는 이룰려라. 중리는 해와 달과 같다. 무득이유언 무득이유언이 더 많이 쓰이는 방식은 불가득이유죠. 불가득이유. 언 역시 거기에 그것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기사죠. 그럼 불가득이유가 더 많이 쓰이는. 근데 여기서 무득이유 이렇게 했죠. 근데 불가득이유 또는 이것 좀 없애고 아예 불가유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근데 보통 불가유 또는 무득이유 이렇게 인, 수욕, 좌절 사람이 비록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고 좌절 스스로 끊다 이 말인데 그 해와 달에 대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해와 달을 무시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해와 달은 공자를 비유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람이 공자에 대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또는 공자에 대한 관심을 끊으려고 한다. 또는 공자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정을 무시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근데 기하상의 일월로 그것이 해와 달에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무엇을 손상하겠는가? 이 말이기 때문에 니까짓 게 아무리 그래봐야 해와 달에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못하듯이 너가 중리를 아무리 헐뜯어봐야 중리와 관계를 끊어봐야 너만 손해다 지금. 그런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 자공이 그 어떤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평가를 뭐라고 내렸냐면 다, 견, 기, 부지량냐 이러다. 근데 이 다는 만을 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만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만 또 그 주석에는 마침 그랬죠. 맞음 또는 마침. 적 이런 의미. 마침. 뭐뭐 딱 알맞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기에 딱 알맞다 이 말입니다. 뭐뭐 하기에 딱 좋다 그런 말. 뭐가 견은 보다 이 언니는 보리로다라고 해가지고 그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가끔 학자들에 따라서는 보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여준다, 내 보인다 이런 나타낸다 이 말. 그 부지량냐 그러면 양을 알지 못함을 그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어떤 국량이 모자란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그 해와 달과 공자의 관계로 본다면 공자는 양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그걸 이제 입증할 수밖에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한문이 이런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진자금이 위 자공할 자이 위 공야이 연정 중리는 기현어 자호일이요. 자공이 왈 군자의 일원에 이위지하며 일원의 위 부지이니 언 불가불신냐이니라. 진자금이 자공달에 일러가로되 자의 공을 하건정 중리 어찌 자독은 현하시리요. 자공이 가로되 군자야 이 한 말에 써지라 하며 한 말에 써 부지라 하나니 말을 가히 신치 아니치 못할 것이니라.
부자지 불가금야는 유 천지 불가계의 승야이시니라. 부자의 가히 믿지 못함은 하늘의 가히 계하야 승치 못함 같으니라. 부자지 득 방가자인데 소위 입지사립하며 도지사행하며 수지사례하며 동지사화하며 기생야영하고 기사야애인이 여지하 기가급야이니요. 그 부자의 방가를 득하실진데 이론밭 입홈에 이에 입하며 도홈에 이에 행하며 수홈에 이에 레하며 동홈에 이에 화하야 그 생하심에 영하고 그 사하심에 애하리니 어찌 그 가히 미치리요. 진자금이 또 이제 그 자공에게 말했죠. 당신이, 저는 여기는 인칭으로 그대죠. 그대가 공선을 한다 이 말인데 뭐 능동 적극적으로 위를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사실 우리 맥락으로 보면 공손하다, 너무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중리가 어찌 당신보다 그대보다 현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호는 여기 상당히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호 이렇게 어떠 하겠는가? 호 이렇게 물었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봐서 이 텍스트 속에서 자공이 공자 사후에 어떤 위상이었는지, 또 당시 사람들이 자공에 대해서, 공자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럼 자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는 자공이 공자 문화에서 어떤 그 공자 이후에 공자 문화의 학단에서 어떤 위상이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는 한마디 말로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한마디 말로서 지혜롭지 않다고 여긴다. 이 말인데 이거는 결국은 군자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가 드러난다. 그런 말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불가불신자이니라. 말은 신하지 않을 수 없다. 불가불. 이런 문형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불. 불가불 뭐. 그러니까 신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가라고 하는 게 가능성을 나타낼 경우도 있고 당위성을 나타낼 경우도 간혹 있죠. 이런 게 불가불. 부자지 불가금야는 여기서는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 부자를 선생님께서는 미칠 수 없다. 선생님에 미치지 못함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어 구를 만들었죠. 선생님이 미치지 못함은 이렇게. 유는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수로 형태가 됐죠. 천지 불가계의 승, 하늘이 불가계의 승. 개는 계단, 다리를 사다리를 놓은 걸 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제라는 말, 계제, 그레이드, 사다리, 뭐 이런 계제라고 해요. 계제. 그래서 계단, 사다리, 다리 이런 것을 놓아서 여기는 다리를 놓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가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동사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해서 승하다라는 것이 두 개 동사구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지 득 방가자인데 부자가 방가를 얻었다라고 자가 쓰인 거는 이 문장을 약간의 가정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방은 나라를 뜻하는데 방과 원래 우리는 국이란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굳이 규모로 따지면 방이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커요, 방이. 규모가 더 컸대요. 규모가 큰 걸 방이라고 하고 규모가 작은 걸 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이나 국의 하위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걸 가라고 했는데 이제 한이 성립되고 한 고조 이름이 방이라서 이 방자를 국으로 그냥 아예 일괄적으로 통합시키면서 이제 그 뒤로 잘 안 쓰여가지고 주로 국이라는 글자만 주로 나라를 뜻하는 글자로 많이 쓰게 됐다. 부자가 방이나 가를 얻었다면 이 말인데 이 말은 부자가 만약에 군주라는 지위를
획득했더라면 그 말이죠. 소위 이른바. 이른바를 했다는 거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입은 서다라는 자동사지만 입지라고 하면 목적어를, 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세우다가 되죠. 세우면 이에 선다. 사는 앞에 조건처럼 돼가지고 뭐뭐 하면 이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세우면 이에 서고 이 말입니다. 이끌면 이에 가고, 수는 편안할 수예요. 편안하게 하면 이에 오고, 동은 이제 움직이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선동하는 건데, 선동 또는 일을 시키는 건데, 징발해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하게 하면 뭐라고? 이해화하며 말은 조화롭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내요. 선동하는 거. 선동하듯이 하면 거기에 저절로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화답한다 그 말이에요. 화답. 이끌면 선동하면 거기에 화답. 기생야영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를 영화롭게 여기고 그가 죽으면 슬퍼하고 여지하기거든요. 그와 같음을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경지는 누가 감히 어떻게 감히 미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이렇게 해서 19편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요할 20편입니다. 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자, 이것도 요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따와가지고 편 이름을 삼았죠. 요할. 요거는 좀 고어체예요. 그 논어보다 훨씬 더 고어체예요. 근데 여기는 왜 나왔냐 하면 아마 공자가 이걸 교육을 하고 서경의 텍스트에서 나온 게 많은데 대부분인데 서경의 텍스트를 공자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료를 보관하고 했던 걸 여기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할 자이수나 천지역수의 제2궁하니 윤집 걸중하라 사해 공공하면 천럭이 영종하리라. 요가 가라샤대 요이 가라샤대 자홉다 너 수나 천의 역수의 내 궁에 있나니 진실로 그 중을 집하라 사해의 권궁하면 천의 록이 영이종하리라. 자는 감탄사예요. 자, 이는 너 있자고. 야, 얘야, 너, 수나, 이런. 하늘의 역수가, 이건 캘린더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하늘의 어떤 운세가 한 왕조나 한 집안의 그 운명을 결정한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이 정해진 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역수가 제2궁, 너의 몸에 있다. 이 말은 요가 순에게 권력을 물려주면서 그가 말하자면 요의 세력이 순의 세력이 에게 밀린 거예요. 이제 요의 세력에서 순의 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임명식 돈키호테가 기사로 임명받듯이 임명하는 거예요. 너의 몸에 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하늘을 대표한다. 하늘의 그 인간을 대표해서 하늘에 짝한다. 너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윤집 걸중해라. 윤집 걸중. 윤은 진실로 믿을 윤, 뭐 진실로 윤, 뭐 그런데 우리 임금이 허락 인정한 걸 윤허 그러죠. 윤허.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어로서 진실로 뭐 참으로 그러죠. 집이 동사로 잡다고 걸중이 목적인데 걸은 기하고 같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잡아라, 중도를 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정치 이념이 뭐냐? 중도를 잡아라, 중용을 취해라. 사해 공공, 사해는 옛날 고대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동서남북 끝이 다 바다로 되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온 세계 이런 뜻입니다. 사해가 공공하면 하늘의 녹이 길이 끊어지리라. 하늘의 녹은 임금, 권력,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녹이라고. 하늘이 그런 걸 준다고 봤죠. 자, 그 다음에 순이
이명우 하시니라. 순이 또 서우를 명하시니라. 이 말은 순도 우에게 그 권력을 이양해 주면서 똑같이 명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이명우, 역은 역시 이 말이고 이명우의 이 사이에 이와 명 사이에 지가 생략돼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명해줬다. 예, 그 내용, 윤직골중 뭐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가짜 서경으로 알려진 대우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심유미 유위 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요가 순에게 말할 때는 윤직걸중만 말했어요. 근데 순이 우한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용 서문에 보면 이 내용 나옵니다. 주자가 쓴 중용 서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윤직걸중해라.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 전승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왈여 소자리는 감령 현모하여 감소고우 황황후제하노니 유죄를 불감사하며 제신불패이니 간제 제심이니이다. 짐궁유죄는 무이 만방이요 만방유죄는 죄제 짐궁하니라. 요거는 은나라를 세운 탕왕의 그 발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탕고라고, 서경에 탕고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죠. 이 탕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걸왕을 정벌하러 가면서 맹세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추방하고서 말하자면 정벌하고서 추방하고서 왕의 자리에서 추방하고서 제후들에게 이제 포고한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여소자리, 나소자리는 탕왕의 이름이 리죠. 원래 이름은 천을이었는데 나중에 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의 그 지도 말하는 지배층들은 이 가불병정 이런 그 관계로 이름을 서열을 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을이었는데 이름은 나중에 리로 바뀌었다. 나소자 리는 감용현모하여 감히 현모를 그 써서 이 말입니다. 감은 감히고 용은 쓰자고 현은 검을 현자고 모는 짐승의 수컷을 모라고 하죠. 짐승의 암컷은 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빈계지신 이런 말. 빈계지신이란 말은 암탉이 새벽에 운다 그런 뜻인데 암탉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집안이 망한다 그런 말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비는 암컷이고 모는 수컷인데 여기서는 검은 소를 써서 이 말입니다. 감소고우 감히 소는 밝히다 밝을 소 고는 알릴고 알린다 이 말이죠. 애는 누구누구에게고 황황후제에게 그럼 황황은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성대하다 뭐 이런 이제 형용어고 후제는 임금후 임금제자죠. 요 감소고우는 지금도 제사에 충문 쓸 때 공식 문구로 이 말이 들어가죠. 뭐 유세차, 뭐 아무개, 감소고우, 뭐 현, 조, 뭐 이렇게 할 때 감소고우 이렇게 쓰죠. 유죄 불감사 이 말은 죄 있는 자를 감히 사는 용서해주다 이 말이 죄를 용서해준 걸 사한다 그러죠. 죄를 용서해주지 않겠으며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걸왕을 가리킨다고 보죠. 제신불패 임금의 신나 여기서 죄는 상제, 후제, 황제 뭐 임금, 하느님 그런 뜻이에요. 제신을 불패는 이제 다들 패, 뭐 가릴 패 그런 뜻이니까 하느님의 신하를 가리지 않겠다.
내팽개치지 않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신나라고 하는 것은 걸왕의 신나가 아니고 하느님의 신나라는 말은 현자를 말합니다. 그 사회의 시대적 양심을 가진, 양식을 가진 사람을 여기는 제신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간제 제시민이다 이 말을 가리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누가 죄가 있고 누가 그 하느님의 신하인지를 가리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제심은 하느님의 마음인데, 이 하느님의 마음이 결국은 주에 와서는 천명이라고 하죠. 그럼 이 천명의 실제 의미는 뭐냐? 민심이라는 거죠. 이 죄 또는 상죄에서 천명으로 바뀌는 게 그 상은주 교체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짐궁유주에는 무의만방에서, 짐은 나 짐자인데 그냥 1인칭 대명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 때부터 황제만 1인칭 대명사로 짐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못 쓰게 됐죠. 여기 이때 짐은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였어요. 나의 궁, 내 몸에 유주에 죄가 있는 것은 무이만방, 무는 여기서 무는 없다인데 실제로 의미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는 실제 의미는 인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 내 때문, 만방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만방과는 관계없다. 만방은 온갖 방향, 온갖 지역 뭐 이런 뜻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방유죄, 만방의 죄가 있는 것은 죄제 진궁하니라. 그 죄가 내 몸에 있다. 이게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잘한 거는 내 탓이고 못한 거는 남 탓이고, 이 요즘 그러고 있죠, 다들. 정말 참 시정 잡혀만도 못한 것들이 정치하겠다고 괜히 흥분했는데, 이게 참 이 구절을, 이런 유사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옛날부터,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권력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궁유죄, 그러니까 내 몸에 죄가 있는 것은 무의만방, 만방 때문이 아니고, 만방유죄는 죄제 짐궁이라. 만방에 죄가 있는 것은 내 때문이다. 이런 자세.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그 무질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사회 부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사람이 뭐 정말 악랄한 그런 사이코 같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의 어떤 무질서, 사회 문제, 이게 죄의 어떤, 참고로 추리나 범죄 소설에도 그 어떤 범죄가 개인의 심리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라고 보는 그 추리 소설 유파가 있어요. 그걸 사회파 추리인데, 특히 이런 방식의 추리 소설을 좋아하고 많이 생산했던 데가 일본인데, 뭐 마츠모토 세이초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사회파 추리 소설 대가인데, 이런 사람들의 추리 소설을 조금 읽어보면 연민이 생겨요. 그 죄인들한테는.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소설 특징. 이게 사회 공동체 의식이 발달했던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게 잘 먹혀들었죠. 주유 대례하신데 선인이 시부하니라. 주에서 대례는 주다, 하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주나라에서, 주가 나라를 이제 천하를 차지하고서 정치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포상을 넉넉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착한 사람들이 이에 부자가 되었다. 착한 사람들이 부유해졌다, 많아졌다 뭐 이런 뜻. 부하다라는 말은 뭐 넉넉해졌다 이런 뜻도 되고, 또 많아졌다 이런 뜻도 되고, 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약간 이런 그 부족 단위의 사회라든가 원시적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지배자의 포틀라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걸 했을 때 논공 행상을 잘해야 된다. 논공 행상을 잘해야 그 계속 믿고 따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선인시부라는 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착한 사람들 또 그 권력에 억압을 당했거나 양심적으로 살았거나 또 부당한 차별을 받았거나 하는 사람이 재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당한 권력, 무도한 권력에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평가 받는 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적 사회에서도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가 그것이 회복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유 주친이나 불여인인이요 백성유가의 제여일인이니라. 비록 주친이 있어도 인인만 못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친은 주는 두루주자예요. 두루주 주친. 그래서 두루주를 여기서는 다른 의미는 지친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운 혈친인데 요 주친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라, 상나라, 상의 그 귀족 가문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인은 주의 이제 양심적 지식, 양심적인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가까운 부모, 친척 같은 사람이 있어도 권력이 무도하고 권력이 부조리하고 부정의로우면 혈친도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혈친도. 그래서 인인이 중요하다. 인인만 못하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가라도 내가 어질지 못하면 나를 배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인인을 얻고 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유가의 제여일인이니라.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다. 그 죄가. 근 권량하며 신법도하며 수패관하신데 사방지정이 행언하니라. 근은 삼가다 이 말이 신중하게 하다 그런 뜻이고 권은 저울을 뜻해요. 무게를 뜻합니다. 무게. 예. 권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지만 원래 의미는 저울대예요. 무궁화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가지고 만든 저울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량은 요거는 분량을 말하죠. 한 대, 두 대 하는 그런 곡식을 대는 단위. 그러면 권량을 신중하게 한다는 말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적용한다 그 말이죠. 신법도, 그럼 법도를 자세히 살피고 폐관 이 말은 폐지된 관직, 폐지된 공적 그 기구 이런 것들을 수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방의 정치가 행정이 행언 거기에서 행해졌다. 이 말은 무질서했건 부조리했건 부정리했던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상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몇 번 설명 예를 들겠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말이. 나쁜 돈이 위조 화폐가 정상적인 화폐를 몰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는 화폐를 만들 때 금을 넣어가면 금이든 은이든 아무튼 간에 공인된 어떤 금속을 만들었는데 위조 화폐를 쓰면 예를 들어 금 1g과 그다음에 구리 뭐 1g으로 이제 금속 화폐를 하나를 만드는 건데 금을 0.5g 하고 구리를 1.5g 하면 무게는 똑같은데 이 위조가 되죠. 우리가 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발견했던 뷰레카하고 외쳤다는 그것도 무게는 비슷한데 왠지 뭔가 다르다 이런 게 그런 것처럼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법도가 없고 또 특히 사회 기강이 무너지면 윗사람부터 기강이 무너지면 아래는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도량행이 구구각색이 되고 지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비했다고 말이죠. 흑멸국 개절세 거 일민하신데 천하지민이 귀심원이니라. 앞에는 사방지정 그랬죠. 여기는 천하지민 그랬죠. 예, 앞에는 사방지정이 행하고 여기는 천하지민이 귀심했다 그랬죠. 마음이 귀순한 거, 마음이 귀속된 거, 마음이 돌아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죠. 흑멸국 그러면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며 계절세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며 그 일민을 들었으며 일민은 21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회가 부조리하고 무질서하고 무도해가지고
양심적 지식인이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사회에 숨어버렸어요. 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정치가 안정되고 회복되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거죠. 우리가 조선 고려와 조선과 그 조선 초기에 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 흔적 흐름 속에서 사림이 진출했다 이 말이 이런 게 조선 초중기에 이제 사림이 진출하면서 이제 그 사림 정치 시대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수양대군의 그 쿠데타 때문에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단종보기 사건,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양심적인 사림들이 다 숨어버리고 다 낙향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니까 사림이 다시 나오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도 이 일민에 대한 우대, 또 사회 시스템이 너무 기득권이 계속 지속돼 버리면 그 기득권의 물갈이를 하기 위한 더 혁신적이고 참신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민을 등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치, 현대 정치사에서도 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무분별하게 그 인재를 막 뜻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발탁해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폐단이 생기는데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근데 멸국 절세에 대한 배려가 왜 필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한 지역 사회를 그 통치하고 소유했던 그 세력이 대체되고 새로운 세력이 대체했을 때 그 충격이라든가 또 완충이라든가 뭐 또 뭐라고 할까요? 과도기 이런 것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 혼란상을 옛날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신의 징벌 같은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신화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대체됐다 하더라도 나라의 후손이 나라를 지킬 영향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망했다고 해가지고 제사마저 그 이제 없애버리면 그 굶주리게 된 귀신들이 이제 해코지한다 이래가지고 그 말하자면 지분을 주는 거예요. 통폐합해도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일정한 그 사람의 기득권에 어느 정도 지분을 주고 인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 것도. 끊어진 세대를 이어준다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소중한 민식 상징이시다 이 말은 중요한 게 여긴 것은 백성의 음식과 장사와 제사다.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살림살이의 근본이죠. 어떤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그 심성 그게 결국은 상과 상리와 재래의 문제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관적 득중하고 신즉 민임원하고 민적 유공하고 공적 열린이라. 관대하면 백성을 얻고 무리를 얻고 그 말이죠. 신뢰가 있으면 백성이 그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또 민첩하면 그게 민첩하다는 말은 빨리빨리 부조리를 해결해주고 또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적이 있고 그리고 또 공변되면 공평무사하고 공정하면 사람들이 기뻐한다. 백성들이 다 기뻐한다. 그 말. 요즘 우리 그 헌정사에서 최근에 정치사에서도 이 공정 문제가 아주 화두가 됐죠. 아주 핵심적인 것처럼 돼버렸죠. 근데 그거 보세요. 그 공정을 실현하거나 공정을 내세우는 방식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참 답답하죠. 자, 자장이 문어 공자왈 하여이라야 사가이 종정의미 있고 자이왈 존오미하고 병사학이면 사가이 종정의리라. 자정이왈 하위 오민이 있고 자이왈 군자 해이불비하며 노이불언하며 요기불탐하며 태이불교하며 위이불명이니라. 자장이왈 하위 해이불빈이 있고 자이왈 인민지소리리지하니 사불력해이불비호와 택가로이 로지연이 우수원이리요. 욕인이 덕인이연이 우언탐이리요. 군자의 무중과하며 무소세도 소대히 무감만하나니 사불력태의 불교화. 군자의 정기의관하며 존기첨지하여 엄연 인망이 외지하나니 사불력 위불명화.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하여 이 말은 어찌하다 이 말이죠. 어찌해야
사, 가의, 종정, 의인이 있고 이에 가, 이는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종정, 정치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게 뭐뭐가 어떠합니까? 하면 뒤에 와가지고 여지하 이랬잖아요. 근데 이 하여는 앞에 그런 맥락이 없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에 정치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 다섯 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덕을 물리쳐라. 병은 물리치다도록 막다. 그러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자장이 물었죠. 하위 오미 무엇을 다섯 가지 미덕이라고 합니까? 하가 의문 대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죠. 네, 무엇을 다섯 가지 미덕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군자가 그냥 일반적 미덕이 아니죠. 군자의 미덕이죠. 해이불비 은혜롭되 혜택을 베풀되 낭비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욕망을 갖되 탐욕하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않다. 이렇게 한문에서 A, E, B 요 구조 참 재밌어요. 아주 그 이라고 하는 수사적 장치가 아주 기발해요. 한문에서는.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역접으로 이루었을 때 이게 잘 이런 느낌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장이 하위 해입을 무엇을 혜택을 베풀되 은혜롭게 하되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인 민지 소리 일이지. 인 민지 소리 일. 인 민지 소리 일이지. 인 민지 소리 이렇게 연결됩니다. 민지 소리 인 민지 소리 이지.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인해서 그를 이롭게 해주고, 지는 아마 민을 가리키겠죠. 백성을 이롭게 해주고. 그러니 하위 해이 사불역 해이 불비호와 사이 사자죠. 불역 뭐뭐 호이 구조죠. 구조. 이것이 어찌 뭐뭐 또한 뭐뭐가 아니겠는가. 택가로 이로지. 노할 수 있는 바를 택해서 그를 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노라라고 하는 건 수고롭게 하다, 노동을 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 수고롭게 하되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을 택해서 그것을 수고롭게 한다. 노동시킬 만한 상황에 맞추어서 노동을 시킨다. 부역을 해야 할 당위성을 갖춘 뒤에 부역을 시킨다. 뭐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할 때, 징발할 때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당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또 수원 누구를 원망하랴. 또한 누구를 원망하랴. 역시 수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고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죠. 원망하다라는 수로가 뒤에 나왔죠. 욕인이 득인 이하니 우언탐이래요. 인을 욕망을 가지고서 인을 얻었으니 또한 어찌 탐욕하겠는가. 무엇이 어찌 탐욕스럽겠는가. 이 욕망의 최고가 게 뭐냐. 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게 가장 최대 욕망이다. 군자가 무중과 무소대 많건 적건 없이 크건 작건 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히 태만하지 않으니 사불역 태의불교 이 어찌 이 또한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군자의 정기의관하며 군자가 의관을 바르게 하며 존기첨시 첨시는 이렇게 올려다 보다 이 말인데 보는 것을 아주 존엄하게 하며 엄연 인망이 외지하는 엄연하게 그럴듯하게 백성이 바라보고서 그를 두려워하니 경외감을 가지니 그 말이죠. 군자가 우리가 옷을 잘 입은 사람 옛날에 제가 옷차림이 막 굉장히 좀 신경을 너무 안 쓰고 다니니까 못 치니 그러면 옛날부터 벗은 거지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그랬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왕자에 보면 터키의 천문학자가 터키 복장을 하고 갔더니 개무시하다가 양복을 입고 갔더니 다 인정해 줬잖아요. 참 사람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의관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며 첨실을 존엄하게 하여서 엄연히 사람이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경외한다. 이런 것이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이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권위, 이거는 폭력적인 게 아니라 그 합당한 권위에 대해서 신종하는 거예요. 저절로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카리스마죠. 폭력은 바이올런스 같은 이런 것들은 맹목적 힘은 폭력적인 거 그게 아니고 맹은 그런 거고 위는 뭐예요? 카리스마 같은 것이지 일종의. 그거는 좀 그 사람이 오랜 세월 깔고 닦은 인품이 나왔던 그런 것들이 더 씌워주는 아우라 같은 그게 위다 이 말이죠. 자장이와 하위 사학인이 있고 자장이 뭘 사학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왈 불교의 사를 위지하기요 불계 시성을 위지 포요 만령치기를 위지 적이요 유지 여인야이로되 출납지린을 위지 유사이니라.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뭘 네 가지 악덕이랍니까? 그랬더니 불교의 사를 위지하기라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서 죽이는 것을 위지학. 위가 동사죠. 일컫다 말하다. 그것이라고 지시사. 그것을 학이라고 한다.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이 말은 법령, 뭐 어떤 조항, 조문, 경계 이런 것들을 딱 미리 충실하게 고지하고 경계하고 계몽시키지 않고서 딱 금을 그어놓고 건너보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학대한다는 거예요. 포학하다. 학대, 학살, 학은 함부로 죽이는 걸 학이라 그러죠. 학. 뭡니까? 그 피카소의 유명한 게르니카라는 그림 있죠. 그 다음에 고야의 그림 중에 6.25 한국전쟁을 소재한 그림이 있어요. 고야, 프란시스 고야, 인민의 학살,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학은 그런 불계 시성, 개는 경계하지 않다, 경계하다는 뜻인데 불계니까 경계하지 않다죠. 시는 볼 시인데 여기서는 그냥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따져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주다, 견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을 완성된 거를 그럼 미리 충분히 경계, 계도, 계몽을 하지 않고서 그 성과를 따져봐, 견어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라고 한다. 이 포라는 글자가 포하고 폭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포는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폭은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 일을 까발리는 걸 폭로 그러죠. 폭로 그러죠. 그 다음에 포악하다 그러죠. 폭악하다 안 그러고 폭악하다 안 그러고 포악하다 그러죠. 포악하다고도 하고 포악하다고도 하죠. 그럴 때는 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만령치기, 만은 느슨하다, 게으르다 뭐 이런 뜻인데 명령은 느슨하게 하고서 기를 치하는 것. 치라고 하는 건 일을 치자인데 여기서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딱 잘라, 어디까지 딱 한정하는 거. 그럼 기한을 한정해 버려. 이런 것을 적이라고 한다. 해치다, 도적질하다 이런 뜻인데 해칠.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유지여 있냐. 유는 같을 유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여는 줄 여자죠. 주다. 이는 남에게 주다. 사람에게 주다예요. 그 무엇을 여기 그 무엇을 남에게 주던데 유는 오히려 뭐 이런 뜻이니까 오히려 또는 뭐뭐와 같으니까 기왕 어차피 이런 뜻이죠. 우리말 어차피 그 사람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주면서 출납지인 주고받을 때 내주고 꺼내주고 받아들일 때 인색한 것 이것을 유사라고 한다. 유사라고 하는 말 요즘 말로 하면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급 공무원 같은 아주 낮은 공무원 제일 낮은 행정 공무원 이걸 유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 좀 서무, 세무, 회계 뭐 이런 걸 하는 걸 유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와 같다. 그런 거를 너무 빡빡하게. 마치 그 유사들이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공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도 그 돈을 그걸 주는데 마치 상전처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무슨 뭐 프로젝트 뭐 신청해 가지고 뭔가 돈 타낼 때 보면 마치 자기 돈 주는 것처럼 막 재고 뭐 따지고 툴툴거리고 참 진짜 무슨 한번 그 김에 그냥 윗사람한테 겪었던 서름을 다 갚으려는 듯이 막 그런 사람들 따로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참 짜증나죠.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그리고 또 어차피 뭐 그 사람들도 관료적인 책임이 담겨 있는 문제니까. 마지막 구절이 딱 한 절 남았는데 한 장 남았는데 요거 기념으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